2024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는 없어졌지만 작은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2024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는 없어졌어. 하지만 자기소개서와 같은 작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잘했다. 세특이야. 이제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으니까 과목마다 내 자기소개서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세특을 그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떤 과제물을 제출할지. 그렇지. 그래서 세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2021에서 2024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생기부가 변화했는데요. 이렇게 학생부에 미반영되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미반영되니까 결과적으로 세특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없어지는 애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수상, 독서, 자율, 개인봉사,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지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특에 다 녹여내야 된다. 그래서 수상과 같은 경우는 대회에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참석하되 내가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쏙쏙 골라서 대회에서 활동한 것들을 세특에 녹여낸다. 독서는 리스트는 들어가지 않지만 각 과목마다 다는 힘드니까 한 학기에 하나 정도로 잡아서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 한 3가지 정도는 독서를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 해서 2개 정도 넣으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동아리를 고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까지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 진로와 관련돼서 자율 동아리가 없어지니까 정규 동아리가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우선 리스트를 쭉 보고 우리 학교 동아리에 뭐가 있는지 본 다음에 내 진로와 관련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관련된 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팀으로 하는 활동을 잘 구상한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개인 없어졌으니까 교내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 그 다음에 자소서, 자소서는 우리 작은 자소서가 세특이라고 했으니까 걔들 이제 이 세특을 더 중요하게 해서 이렇게 대체활동으로 역량 돋보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교과활동에서 가장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건 독서,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 독서는 그냥 하면 안 되고 항상 수업을 들으면서 이 과목에 이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이 과목에서 이 내용이 나왔으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원자에 대해서 나왔어. 그러면 이 원자는 왜 이렇게 된 걸까?의 궁금증을 가져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책을 찾아보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심화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하고 내가 알게 된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 내가 이런 거 더 연구해보고 싶다 해서 동기, 과정, 결과의 순서대로 항상 그 과제물, 제출하는 과제물이나 보고서가 그렇게 작성이 돼야지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세특을 보는 평가 요소가 이렇게 4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본다는 거야, 세특에서. 전공 적합성이 있는지, 인성, 자기주도성, 과목마다 그걸 본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과제물을 제출할 때 PPT를 제출하든 보고서를 제출할 땐 제일 마지막에 항상 어떤 거에 궁금증이 생겨서 어떤 부분을 스스로 찾아보고 자기주도성이잖아. 그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찾아봤고 그래서 혼자 심화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어떤 이 과목과 관련된 이런 학업 역량들이 들어가야 되고 내 전공과 맞춰서 어떻게 엮었는지 그리고 모르는 친구는 같이 협력해서 내가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같이 토론을 했다든지 이런 인성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업 역량이라는 건 어떤 학업 태도
그러니까 태도니까 너희들이 성실하게 참여한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 좋겠지. 그래서 전공 접합성은 어떤 전공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가 있으면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 과는 무슨 교과목을 중시하고 어떤 역량을 길러내는 건지를 이해한 다음에 내가 여기에 그 활동을 할 때도 어떤 역량을 그거에 맞게 어떤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고 이 부분을 알게 되었음 하면 완전히 퍼펙트이지. 그래서 찾아봐야 돼.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꼭 그 대학을 안 찾아봐도 돼요. 고대에 가면 고대 홈페이지에 되게 많은 학과가 있으니까 그걸로 찾아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인성 부분에 협업했다. 같이 나눴다. 내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같이 나눴다. 발표했다.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처음에 팀으로 뭘 했을 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성실한 거.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자기 주도성, 경험, 뭐 리더십, 창의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했지요. 그래서 입사관이 그 보는 순서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흥미.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과제물을 제출해도 뭐에 흥미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필이 돼야겠지. 그래서 뭐가 재밌어서 성실하게 참여했고 이게 두 번째로 어필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뭐를 심화해서 조사했고 연계된 탐구활동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에 협력했다, 글쓰기, 발표, 토론, 실험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봤고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핵심 역량 평가 이거 보이니? 전공 접합성, 자기 주도적인 거, 성실한 거, 발전 가능성, 도전 정신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파리 실험을 했다. 그러면 초파리 실험을 해서 거기에서 초파리들은 어떤 색깔을 선호할까? 뭐 이런 것들 있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서 찾아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냥 어떤 결과를 내고 이런 것들 있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 창의적인 거, 공동체, 같이 한 거, 뭐 이런 리더십 같은 거를 봤을 때 종합 의견도 되게 많이 보니까 행특도 많이 보니까 행특도 학급에서 어떤 일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반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세특의 3단계는 수업 시간에 배울 때 관심 있는 분야에 인상 깊었던 분야에 동기를 갖고 이유를 갖고 과정 그걸로 뭐 책을 찾아봤다든지 조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결과 알게 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특에 잘못된 예시, 잘된 예시 이런 잠깐 잘못된 예시나 잘된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얘를 보세요. 얘가 잘못된 예시고 얘가 잘된 예시예요. 만약에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이 돋보임 하면은 그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배우기 위한 노력이 어떤 부분인지가 자세히 안 나오면 별 매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독일어에서 위치를 설명할 때 삼격과 사격 사이의 관계, 타동사와 자동사 형태의 쓰임새를 구별하기 위한 노력, 그냥 노력에 어떤 노력인지 안 보이니까 걔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은 너희들이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수행평가나 아니면 과제물 제출하거나 보고서 제출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써줘야겠지. 너희가. 너네 마음을 모르니까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야지 얘가 제대로 된 세특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독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배웠다. 다양한 문화 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부분은 너희들이 결과물에 독일의 뭐 다양한 문화, 뭐와 뭐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를 말하라는 거야. 이 부분은 너네가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떤 PPT 제출하고 할 때 이 부분 명확히 얘기하기. 그 다음에 뭐 독일어 같은 경우 독일어의 명령문을 배웠다가 아니고 독일어에서 명령문을 쓸 때 뭐가 올 때 달라지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따라서 접속사라도 종류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걸 알았다. 이렇게 쓰면은 더 매력적인 세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제 볼까 얘들아? 이거 보이니? 공학계열. 내가 공학계열이다 하면 얘를 보세요. 최근에 전기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이런 로봇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그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책을 읽은 사례를 발표하거나 그 다음에 이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에게 자신이 읽었던 책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도서를 이용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활동도 너무 좋죠. 그래서 공학 계열이면 이런 전기 자동차나 인공지능 로봇, 식당만 가도 로봇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그 관련 도서를 읽고 내가 읽었던 책을 친구한테 알려주고 걔가 읽었던 책을 나한테 알려줘서 서로 생각 나누는 거. 두 번째, 경영, 법학, 사회학. 이거 얘들아, 경영, 법학, 사회학이면 그 사람한테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본 다음에 나랑도 다른 진로와도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 3권에 대한 수업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요즘에 부당 노동행위 고용에 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가지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보고서나 결과물이나 이런 거 내면 법학 쪽에서 아니면 경영학 쪽에서 사회학 쪽에서 너무나 괜찮은 세특이 되겠지요. 이거 볼까요? 경제경영, 금융, 사회, 사학과에서 옛날에 우리 그 금모으기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금모기 활동을 제2의 국제보상운동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에 그 외환위기를 오늘날의 경제위기 상황과 비교해가지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익 포스터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봤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볼래요? 그 교육학과와 관련된 학생들이 있지요. 이런 때는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요즘에 그 첫 문단, 우리 인터넷 신문 기사를 첫 문단만 보고 그걸 리드문이라고 하는데 약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제를 미끼로 이렇게 낚시성 기사 이런 것들을 클릭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걸러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도 되고 PPT를 만들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거 보면 와, 이 학생 되게 우수하니까 데리고 가고 싶다. 입사관이 뭐 하는 사람이야? 괜찮은 학생들을 발굴해내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랑 너무 다르잖아. 너네 지금 이거 듣고 나는 어떤 걸로 할지 적어놔야 되는 거야. 이따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넷 신문 기사들의 어떤 문제가 되는 낚시성 기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같이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얘기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를 걸러내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거. 그 다음에 교육학과에서는 교육의 어떤 그 정책, 교육 분야의 복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도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얘는 관련 학과가 뭐 운미체,
또는 뭐 다양하게 되게 많은데요. 해리포터 있지. 해리포터가 판타지 소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 걔가 원래는 그 문학 텍스트를 글자를 각색해서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등의 다른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거야. 이런 원작이 문학인 작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다른 작품도 조사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도 되게 너네가 이런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심화 연구를 하면 이 학생 진짜 되게 훌륭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외교학과나 국제관계학과, 지리학과 또는 다른 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이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3분 영어 스피치를 해본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영어 관련 학과도 괜찮겠지. 왜냐면 얘가 이 학과 말고 영어로 스피치를 한다든지, 내가 일본어를 듣는다, 독일어를 듣는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막 틀려도 돼요. 왜냐면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본어로 스피치를 하려고 약간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준비해봐도 돼요. 완벽히 다 안 하고 반절만 해도 돼요. 나는 이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런 주제도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대, 약학과, 수의예과 이런 사람들 있지. 보건관리학과 보세요. 무조건 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한 학기에 하나.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부제가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라는 책 내용 중에, 덴마크는 병원비가 평생 무료고 친구처럼 건강과 인생을 보살펴주는 동네 주치의 크리스 텐센이 나온대. 그걸 읽은 다음에 느끼는 바가 커서 덴마크의 의료정책과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행복과 의료정책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에 대한 발표는, 이거 너무 이거 수준이 되게 높지 않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반할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보면서 내 거와 엮는 거지. 내가 다른 책을 보고 이런 부분이 괜찮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비교하고,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처우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대. 그래서 그걸 부당하다고 느껴서 이 간호조무사만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아름답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것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 그 광고 홍보학과, 사회학과, 문화 콘텐츠학과 보면 내가 이 학과를 가고 싶지만 꼭 이 학과에 안 가고 다른 걸로 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돼, 얘들아. 그래서 많이 본 애들은 내가 이걸로 틀었을 때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구나가 딱 잡히는 거지. 이것 봐봐.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란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말한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SNS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1인 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지. 그러면 머리를 써서 되게 창의적으로 자신이 즐겨 이용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소개하고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콘텐츠를 구상하여서 간단히 소개해보자. 이거 너무 멋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막 의사부터 해서 유튜브에 자기 채널들이 있지. 얼마나 다 되게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콘텐츠를 갖고 이런 거를 구상해서 너네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야. 그거를 보고 이 학생은 뭐야, 이 학생은 엄청 창의적이네, 이 학생 우리 학교에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너네 그런 거 너무 잘할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 관심 분야에, 이건 모든 학과가 다
하는 거지. 내가 외국어를 좋아한다.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 내가 뭐 의학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창조하고 싶은 컨텐츠 구상해봐. 그래서 그거 보고서도 써봐. 심화학습했다고. 이거는 모든 교과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영상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와 관련된 거예요. 지식재산권 뭔지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PPT를 만들었거나 너네를 위해서 뭘 보여주려고 영상을 만들었어. 그거는 주인이 나야. 그 말은 지식재산권.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이 PPT를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 지식재산권, 내 재산인 거야. 내 지식이 들어간 재산인 거야. 그게 엄청 낮아서 이제는 그 지식재산권에 대해 그 권리 아니면 그 산업재산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 등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엄청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방탄소년단과 펭수 등 유명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너무 재밌겠다. 이런 거 한 3개만 찾아내도 되잖아. 그래서 관련 법률이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 너무 참신하지 않니? 그래서 이런 거 침해한 사람이 되게 많겠지. 방탄부터 해서 펭수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한 3개만 조사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서, 결과물 이런 거 제출해도 PPT 제출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안내하는 것 중에 얘들아 UN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기에 그 지구를 보호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17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보이니 영어로 SDG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환경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구 우리 유엔이 지금 현존하는 범세계적인 국제기구잖아. 현존하는 그 국제기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하지만 구글 크롬에서 여기 우클릭만 하면 이렇게 우클릭만 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서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N 들어가서 아까 17가지 그 지속 발전한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진로와 엮어서 주제를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얘는요, 그 교과 습득 탐구 주제 바이블이라는 그 18명의 교사가 모여서 만든 책이 있는데 주제에 대해서 몇천 개가 정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책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 세특 주제 정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세특 주제에 대한 글을 써주었고 이렇게 작성을 해줬더라고요.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 진로는 마케팅 분야이고 마케팅을 SNS와 연관지어 SNS를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 SNS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각 소셜미디어들의 특징을 살린 전략을 구상해 볼 것이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게시물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해 볼 것이다. 너무 좋네요. 이 친구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디자인을 미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과학과 융합한 것들을 조사해 보고 싶대요. 예를 들어 가상현실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흔히 과학기술과 디자인을 융합하는데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다든지 직접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에 다른 종류의 용액들을 혼합하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색상을 만들어내는 실험도 해보고 싶다. 너무 아이디어 좋죠.
이 친구 아이디어도 뭘까요? 미디어 콘텐츠과인데 짧은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학급 단위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해서 학생들의 진로 활동에 대한 영상을 정기적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다. 이것도 1인 미디어 이렇게 찍는 그런 주제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장래희망이 교사라서 교사의 역량, 인성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작성하고 싶다. 너무 내용 좋네요. 사회문제 교과에서는 교육 분야와 사회문제에 대해 조사한 다음에 다문화 시대의 미래학급의 모습이라든지요. 교사가 사회적 소수자 학생들을 위해 할 노력조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속 교사의 미래를 조사하고 다른 나라들의 교육의 차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정책 생각해보기. 내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만들기에서는 교사들이 쓴 수필이라든지 미디어 매체를 시청하고 또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교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조사. 선생님이 안내한 세특 주제 정하기를 아주 잘 들은 학생 같아요. 나만의 아이디어에는 교원 윤리 강령 등을 통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에 대해 깨닫고 자신을 성찰해보기. 실제 교사들을 인터뷰하여 보고서 작성하며 진로활동 해보기, 온라인 클래스의 문제점과 다른 교육 방법은 없을까 탐구해보기. 주제들이 정말 돋보이고 수준 있고 심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이와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특 자료를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도구도 안내했어요. 예를 들면 얘는 구글 사이트 도구인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세특 자료를 여기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이나 아니면 PPT, 시트, 영상, 설문지 같은 종류도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고 국어 자료, 언매나 화자, 수학, 영어 자료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도구도 안내해 보았습니다.